미미미미미미미 섹시 미미미미미미미 섹시 미미미미미. 세상의 모든 밈을 터치하다 밈스타즈. 안녕하세요, 가든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추입니다. 안녕하세요, 쿠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털도사입니다. 네, 이제 다들 설명이 필요 없어. 이제 알잖아 이런 느낌. 이제 대명사잖아요. 레전드급이라고 할 수 있죠. 레전드급. 네, 요즘 날씨도 좋은데 한 주 다들 잘 보내고 오셨나요?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네, 너무 날씨가 덥죠. 진짜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오늘이 이제 장마에 접어드는 아니요? 전주인데 전주. 전주 맞아요. 전주. 왜 발끈하시죠?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장마를 앞두고 참 많이 놀러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자기 얘기를 이렇게 제3자 얘기하듯이 누구 얘기하는 어디 거지?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등산도 좀 가고 그래요? 러닝도 좀 최대한 많이 하고 러닝. 그렇습니다. 다들 뭐 특별히 뭐 공유하고 싶은 뭐 일상 있으세요? 특별히 빨리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그냥. 아니 예전에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 예전에는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친절하게 물어보고 그랬는데 네. 뭐 할 말 있는 사람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있어 없어? 없어? 당연히 다들 없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치, 뭐 아 그래도 공유할 한 거 명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없었는데. 한 명? 네. 아유, 머털님이 제일 일 많지 않았어요? 아니 좀 즐거운 이슈가 일, 많죠. 뭐 이슈는 많죠. 뭐 저는 이번 주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축하축하축. 뭐 여러모로 지금 챙겨야 할 게 많고 뭐 회사 적응도 아직 좀 덜 됐는데. 아니 밈스터치에서 혹시 우리 네. 구독자분들 중에서 초대받고 싶으신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미리미리 소식을 왜 안 알리시고.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갔을 때는 이미 끝났겠네요, 그렇죠? 네. 그 늦게라도 추기하고 싶으신 분은 그 챗 슈퍼챗. 이 싸주시면 아니 머털님이 잘 우리 받으실 겁니다. 구독자들은 감사한 분들이니까 그냥 밥 드시러 오시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맞아. 맞아요. 공짜밥 드시도록. 그리고 머털님이 또 음악도 또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맞아요. 뭐 여러모로 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밈서치의 성공적인 또 방송을 기원하면서 갑자기 왜 마무리하시고 그러세요? 결혼식을 준비하고 왜 있어요. 이렇게 메마르게 메말랐다 감정이.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멘탈 좀 나가 계세요. 또 다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표정이 참 궁금해요. 네. 어떤 표정을 짓고 버진 로드에 들어올지. 네, 되게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 들어오실 것 같은. 네, 뭐 저는 그렇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없으면 저는 뭐 저도 이사해야 돼가지고 음. 집 엄청 알아보다가 드디어 고생 저도 계약하고. 많으셨어요. 굉장히 다들 현실적인 일에 많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일들이 너무 커요. 맞아요. 제일 뭘 크죠. 다른 거를 할 수가 없게 하더라고요. 그냥 맞아요. 한 달 정도 아예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그래도 또 그게 재미죠. 그쵸.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재밌는 거, 예쁜 것들 이제 또 사 모으고 하시는 또 그쵸. 시기니까. 그래서 지금 가구를 허벌나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또 새로운 세계에 빠져 예, 드셨군요. 진짜 수도 없잖아요, 가구가. 그쵸. 그리고 또 가격 범위도 진짜 끝도 없고 가성비 따지자면 퀄리티가 좀 걱정되고 그쵸. 너무 예쁜데 하면은 갑자기 막 공이 하나 더 붙고 아, 막 이런 맞아. 세계잖아요, 가구가. 맞아. 그 안에 이제 최적의 조화를 찾아가는데 이것도 재밌는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초대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럼요. 전 뭐 미스터 추님이나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나이를 먹었다고 느끼는 게 이제 그런 태스크가 앞에 주어지면 예전에는 좀 그래도 나름의 흥미를 좀 느끼면서 이제 해나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그런데 이제 쓸 에너지가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빨리 그냥 끝내버리고 싶고 뭐 되게 결정을 빨리 내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냥- 올해 또 이사를 한번 해봤지 이사 않겠습니까? 선배님. 선배님이시죠.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오. 가구는 살면서 사줘도 돼요. 맞아. 미리 사면 진짜 후회해요. 맞아. 그래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의 것만 그냥 구비해놓고 정말 살면서 필요하면 그때 사는 게 좋아요. 기분만 앞서가지고 다 이렇게 갖춰가지고 살면 좋겠지만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짐처럼 느껴지니까 맞아. 최소한으로만 사시고 살면서 살아. 가살사.
가구는 살면서 사면 돼. 좋은 말씀. 오늘 좀 기억하세요. 다 잘 써. 본인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의외로 근데 집안에 빈 공간이 많아야 스트레스가 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집도 비움의 넓어 미학. 보이고 네. 딱 그 똘똘한 하나 맞아. 똘똘한 하나 많이 넣으세요. 들어본 것 같은데. 부동산 많이 보러 다니시더니. 똘똘한 가구 하나 네. 이렇게 넣으시기를. 다들 쓰는 워딩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좀 많이. 3년 전에 비해서. 그러네. 네. 음식물 처리기랑 로봇 청소기만 사시면 됩니다. 그죠. 로봇 청소기가 진짜 필수템인 것 같아요. 이 뭔가 이사나 이런 가구를 또 뭐 고르고 이런 것들도 듣다 보니까 다들 되게 성격이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패널분들 뭐 자기 MBTI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고 계시죠? 그럼요. 네. 그렇다면 요즘 MBTI 다음으로 성격 유형을 테스트하는 최신 밈이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신 게 있으실지? 테스트예요? 네, 테스트입니다. 버크만 같은 건가요? 버크만 너무 프로페셔널해. 최신이라고 하긴 저희 입사할 때 최신이 아니군요. 너무 최신 아니지 않아요? 뭐 10년도 최신이긴 하죠. 그건가? 길게 보면. 그건 아니죠. 애견남, 오! 테토녀. 맞습니다. 맞아요? 혹시 그거 아니에요? 네. 내 마음 보고서 아닌가? 처방씨 알겠나? 그거 알아요. 저 들어왔어요. 테토남 애견남 이거요. 네. 네, 우리 패널분들 중에서는 일단은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다들 테스트는 해보셨나요? 아, 이게 테스트가 있나요?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봐도 알죠. 근데 그거는 아세요? 그러면은 딱 두 가지로만 분류되나요? 아니에요. 애견남, 애견녀, 테토남, 테토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근데 됩니다. 네? 남자가 여자 나오고 그러니까요. 여자 남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였어요? 남자가 여자로 나오고 그럴 수 있냐는 말씀이세요? 남자가 애견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애견녀는 안 되죠. 그럼 애견남이 두 가지로 되겠죠. 두 가지. 각각 두 개죠. 각자. 정말 맞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뭐가 어려워요?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MBTI 16개에서 이제 2개로 네. 좁혀지는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4개로 나눠진다고 하셔가지고 총 4개긴 하잖아요. 알겠어요. 한잔해요. 한잔 할게요. 자가 테스트 안 해도 알 것 같은데요? 네. 맞춰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가드님은 테토녀. 왜 기분이 묘하게 나쁘죠? 아닌가? 맞나 아닌가? 정답. 정답인가요? 제가 여기 이걸 준비를 하면서 검사를 해봤는데 테토녀 나왔어요. 테토녀 나오더라고요. 후제이님 애견녀. 애견녀. 그래요? 그래요? 네. 아니에요? 왜 난 테토고 왜 꾸제이는 애견녀예요? 안 해보긴 했어요. 근데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 테토에 가까울 거라고 테토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게 있을걸요 아마? 태견녀. 태견녀 뭐예요? 있지 않아요? 2개라니까요. 그래요? 애견남. 모털님 의외로 애견남. 애견남. 저요? 네. 저는 테토에 가깝죠. 왜요? 상남자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상남자가 남자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테토남. 아니 이게 모두 테토네. 일단 모두가 이게 어렴풋이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 더 맞아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지만 저는 어쨌든 테토인 것 같아요. 일단은. 되게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꼭 자기를 얘 테토남이라고 좀 우기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수 있는데 이 테토 애견 성격 유형은 인간의 연애 및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인터넷 밈입니다. 이게 뭐 좀 어원으로 따지자면은 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테토라고 하고요. 벌써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을 테토라고 하고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설명해놓고 태겐. 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줄여서 에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 호르몬에 따른 특징을 토대로 성격 유형을 판단을 한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했던 혈액형 성격설과 좀 비슷한 유사과학에서 기반한 인터넷 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조어의 기원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21년 6월 2일에 네이버 블로거인 그 수성일기에서 그 다이어트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이상수 씨가 처음 제시한 연애 먹이사슬 분석글에서
기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 글을 보면 정말 재미있는 내용이 되게 많은데 자기는 애견녀라고 해요. 본인 스스로를 애견녀라고 하고 애견녀는 누구에게 끌리고 또 그 남자는 또 누구 어떤 여자한테 끌리고 이런 걸 분석한 글인데 이 글을 또 예를 든 게 뭐 김태 씨는 애견녀이고 그리고 그 김태 씨가 만나는 또 B 씨는 테토남이다.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연예인 부부들을 또 이제 예로 들면서 소개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흥미로운 글이었는데요. 이후에 24년 3월 21일 날 인스타툰 작가인 네쪼라는 분이 이 성격 유형을 바탕으로 애견 테토남 개념을 웹툰 형식으로 재구성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게시를 하였고 이게 바로 밈의 확산에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애견 테토 밈의 기원을 창조한 이상수 씨의 연애 먹이사슬 분석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형과 에스트로겐형의 상호작용은 뭔가 고정된 그런 1대1 궁합이 아니라 순환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되게 좀 과학적이에요. 각 유형은 자신에게서 부족한 성향을 보완해줄 수 있는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고 이러한 연결은 이제 직선이 아니라 먹이사슬 형태로 순환이 된다고 합니다. 뭐 기본적인 흐름은 애견녀는 애견남에게 끌리고 애견남은 테토녀에게 끌리고 테토녀는 테토남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 구조라고 했죠. 테토남은 이제 애견녀에게 끌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비와 김태희 씨의 예를 들면은 김태희 씨는 본인이 굉장히 이제는 여리여리하고 굉장히 감수성이 많은 애견녀인데 본인은 이제 애견남에게 끌리지만 테토남은 이 연애 먹이사슬 구조에서 최상위 포식자예요. 테소남이요? 테토남이요. 테토남이요. 테소남. 테슬라 아니고요. 테슬라요? 발음이 세서 그래요. 발음이 세서. 왜 세요? 테스형이요? 그래서 이제 테토남들이 결국에는 선택권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견남 씨. 네. 그래서 조금 각자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일단 먼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은 애견녀는 자신의 감수성과 이런 정서를 잘 이해해주는 애견남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애견녀는 테토남의 이런 강한 양기와 직선적인 태도에 감정적으로 압도되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서 거리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견남은 자신에게 부족한 좀 추진력과 에너지를 지닌 테토녀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반대로 애견남은 좀 섬세하고 예민한 감정선이 겹친 애견녀와의 관계에서는 좀 피로감을 느끼게 돼요. 본인과 비슷하기 때문에. 감정선이 겹쳐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좀 동족 혐오적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 헷갈려요. 네. 저도 지금 머리 두뇌 풀가동 하고 있는데. 이거 그림 보면은 쉬운데. 네, 이게 순환 구조 그 그림을 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애견녀 방금 설명드렸고 애견남들은 애견녀의 이런 비슷한 자기의 감정선을 가진 사람들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테토녀죠. 테토녀는 이제 자신보다 더 강한 양기와 남성적인 매력을 가진 테토남에게 끌리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애견남은 남성성이나 주도성 면에서 아쉬움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테토녀들은 결국에는 본인이 추구한 연애 코드는 테토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테토남은 이제는 원래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애견녀로 끌리게 되는 거죠. 네. 자신에게 없는 부드러운 여성성과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이 중에 누가 용기를 내냐가 커플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애견녀가 용기를 내면 애견남이랑 될 거고 애견남이 용기를 내면 테토녀랑 될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끌려하는 것과는 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면 그쵸. 커플이 성사가 되는 거죠. 애견녀는 애견남한테 끌리는데 그쵸, 당연히 애견남은 애견녀한테 안 끌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견남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쪽이 먼저 고백을 때려버려야 되는 거죠. 때리고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애견남이 애견녀한테 고백 안 할 거 아니에요. 매력이 그쵸. 없으니까. 여기가 먼저 대시하지 근데 않겠죠. 이제 이런 거죠. 결국엔 테토녀에게 상처를 받은 애견남은 자신을 감싸줄 애견녀에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상형은 아니었으나. 그죠. 차선책이에요. 굽히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론에 따르면 어쨌든 상호 이렇게 쌍방으로 가는 경우는 없는 거네요. 생각보다 없다. 한쪽이 참는다의 그거구나. 그쵸. 그 느낌이구나. 아무튼간에 이게 되게 먹이사슬 구조긴 하다. 인간 관계에서. 좀 의외긴 한 게 저는 아까 애견녀 말씀 주셨을 때 분명히 애견녀는 테토남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너무 이제는 본인은 되게 좀 감수성이 여리고 한데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거는 본인과 비슷한 감정선을 가진 남자이지. 하지만
애견남은 그렇다고 감정선이 비슷한 애견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쵸, 힘들어하는 테톤 거죠. 여를 좋아하는 거죠. 그죠. 오히려 내가 갖지 못한 쿨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또 끌려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자는 자기 성향을 이해해줄 수 있는 비슷한 남자를 찾고요. 네. 남자는 자기한테 없는 성향의 여자를 찾아요. 아 그래요? 이게 그 사슬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침착맨. 최근에 SNL에서 테토녀 테토남의 연애를 묘사한 장면을 봤거든요. 되게 터프하더라고요. 그쵸. 갑자기 테토남이 테토녀한테 나는 짧은 머리의 여자가 좋아하더니 갑자기 머리를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되게 짧게. 근데 이게 너무 뭔가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게 흔히 저희가 연애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 확률은 진짜 낮다. 그런 누구나 뭐 경험도 있고 뭐 그런 되게 공감이 많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쵸. 이 이론에 따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네. 본질적으로 구조 자체가. 그쵸. 네. 왜냐하면 내가 끌리는 사람은 분명히 내가 아닌 다른 성향의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먼저 누가 용기를 내서 쟁취하냐에 달린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런 게 있죠. 방법은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애견남이다. 그러면 근데 테토녀를 좋아하잖아요. 테토녀는 테토남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애견남은 잠깐이라도 테토남처럼 보이기 위해 속일 수는 있죠. 나는 테토남이다. 그렇게 하면 쟁취할 수 있죠, 사랑을.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진짜 왜 이렇게 사기캐쳐? 왜 이렇게 진지하게? 그렇죠. 아니 생각해보면 그렇죠. 하지만 이제 또 점점 사귀다 보면 본질이 드러나겠죠. 드러나죠. 테토가 아니라 여성 애견이었다는 호르몬이 거. 드러나죠. 사실 저는 이 애견 테토 이 테스트를 시켜보고 싶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걸 한번 해볼게요. 써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야, 이거. 오. 네, 일단은 지금 머털님이 제일 먼저 돼가지고 한번. 네, 1등했습니다. 네, 역시 네. 테토남의 기세로. 이런 것도 네. 빨리빨리 해야죠. 테토남의 기세로 애견 지수 61.25점으로 다정 애견남이 나왔네요. 그 먹이사슬이 제일 하위에 있던 그룹 아닌가요? 제일 하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위 사람이 사실 없어요. 하긴. 근데 아까 그림상으로 그렇게 돼 그림상으로 조금 위에 그렸을 뿐이지. 그쵸. 하긴 이게 아까 순환형이니까 어디가 미치고 어디가 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아닌가? 한국에서 상위 7%인 그렇죠. 애견 중에 애견인 거예요. 상위 7% 애견 중에 애견? 상위 아니, 이게 7%. 검사 결과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당신은 애견남인데 그 중에서도 그 애견남 중에 당신은 몇 등이다. 오. 근데 저는 상위 지금 몇 프로라고요? 상위 7%. 7%. 네. 이거는 뭐 거의 엄청나죠. 빼박이네요. 네. 특히 연애 관계 성향에서는 애견이 거의 77점이네요. 아 그래요? 그런 거에 또 나오나요? 문제 해결 위험 감수도 91%가 애견이에요. 우와. 신기하네요. 자, 뭐죠, 근데? 나왔나요? 네. 결과? 말해요? 네. 발표해요? 말해주세요. 저 61.5점에 테토녀. 제가 말했죠? 부럽지. 테토가 좋은 건 아닌데. 테토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몇 등이에요? 그거 알려주세요. 상위 몇 프로? 저요? 네. 상위 1000명 중 200등. 상위 20%고 저는 내 스타일, 취향, 연애관계, 문제 해결, 위험 감수에선 다 테토고 대인관계에서만 애견입니다. 그 뭔가 수식어가 그럼 다정한 뭐 애견녀 뭐 이런 거예요. 마님 재질 테토녀. 알았어. 잘 어울리네. 마님이 나왔네요. 마님. 마음에 들어요. 이미지도 재밌네요. 마음에 들어요. 칠하다 되게. 네, 잘 어울려. 칠해. 네, 우리 저는 라떼님은 미스터 추님은 테토지스 52점에 네. 반반 스카 믹스 애견남. 뭐라고요? 반만 섞어? 반반 스카 믹스 애견남. 반반 쓱가서. 네. 한국에서 상위 34%의 애견남입니다. 저는 의외네요 또. 이게 반반 섞어져 있어요. 내 스타일과 취향 그리고
문제 해결 위험 감수는 태토 성향이 강하고요. 대인관계 성향과 연애관계 성향은 애견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캐치플레이즈 이게 되게 좀 재밌는데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 그래서 이런 멸치 같은 이거 그 뭔가 대사하고는 전혀 상반된 멸치인데 왕자가 있어요 지금. 복근이 있는 멸치네. 네, 우리 구독자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이 그림이 본인을 또 표현하는데 우리 저 뭐였어? 저 좀 보여주시면 미스터 쭈님은 근데 그림 너무 웃기다. 멸치가 그려져 있네. 있네. 그냥 멸치는 아니고 확실히 단단한 멸치예요. 눈이 약간 돌아있어. 근데 애견남 살짝 머리 스타일이 좀 워털님이랑 비슷해요. 심지어. 워털님은 왜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나왔어요? 저는 도라이 같은. 저는 상위 7%니까. 울먹이면서 막 정말 속상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말 속상했겠다. 그러네요. 이렇게요. 네, 다들 뭔가 이 결과치에 좀 마음이 드세요?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저는 확실히 뭐 상위 7%라는 점은 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하게 그걸로. 네, 그래서 일단 사실 뭐 좋고 나쁨의 그런 테스트는 아니어가지고 각각의 좀 한번 그 특징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테토남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테토남의 성격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 그리고 연애적 스타일을 말씀드릴게요. 테토남은 가장 큰 특징은 공격성과 사냥 본능이 강하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좀 리더십이 있다. 그리고 감정보다는 논리를 우선시한다. 그리고 친구가 너무 많고 좀 무리 생활에 더 익숙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외부 세계, 뭔가 정치, 사회적 지위, 명예, 이성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하고. 이렇게 듣고 보니까 확실히 아니네요. 네, 좀 해당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도전과 모험을 주로 좀 좋아하고 한번 결정한 거는 무조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달선미님이네. 근데 또 아는 게 있는 게 패션, 향수 등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럼 맞네요. 네, 완전. 맞네요. 달선미님은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시잖아요. 애견남 데뷔해서 있던 옷 또 입게. 있던 옷 또 입게. 진짜 트렌디하다. 본인이 얘기한 거 본인 지키는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트렌드를 이끌어. 그리고 사회적 특성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향성이 강하다 보니 좀 친구와의 약속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걸 못 참아요. 그리고 좀 뭐 단체 활동이나 실용적인 커뮤니케이션에 강점이 있다. 연애 같은 경우는 공감 능력이 되게 낮다. 근데 이제는 좀 필요한 순간에는 시원하게 행동을 합니다. 선물이나 돈으로 실질적 보상을 준다고 해요. 테토남이요? 진짜 시원시원하네 진짜. 네. 알기 쉽다. 그죠. 그래서 회피보다는 아예 그냥 싸우는 편을 더 좋아하고 연애할 때도 문제가 있으면 일단 싸우고 끝내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딪히고 해결하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분 다 이제 애견남인데 애견남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은 것만 해주세요. 감수성과 섬세함이 좀 드러나고 좀 예민한 편이라고 합니다. 자기 감정뿐만이 아니라 좋은 점이에요. 타인의 감정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요. 그게 예민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좀 추상적인 개념에 흥미가 많대요. 뭐 예술, 철학, 문학 이런 거. 그리고 남성적인 남성상에 대해 좀 동경하거나 부러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 추성훈 아저씨 같은 테토의 정석이죠. 네, 너무 멋있잖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좀 그런 스타일 진짜 멋있거든요. 추구미. 네, 추구미. 네. 또 트렌드에 민감하거나 미적 감각이 뛰어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밑에 좀 그게 달려요, 단서가. 모든 애견남이 그런 건 아니다. 개인차가 존재한다. 애초에 이게 이분법화돼 있는 거라서 좀 많이 좀 이렇게 그렇죠. 극과 극이긴 하죠. 그리고 SNS를 꾸미는데 익숙한 경우가 많고 피드나 뭐 플리 등의 감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들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곱씹고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맞는 점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특성은 움직임보다는 조금 정적인 활동을 선호한다고 해요. 독서나 뭐 영화, 전시, 감상 이런 거를.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헬스하는 애견남들도 많아졌다.
그 안에는 자기 몸에 대한 미적 감각이나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멸치에도 복근이 있나 봐요. 요즘에 근데 SNS 저는 헬스 유튜버들이나 네. SN 인플루언서들 많이 보거든요. 어떻게 네. 운동하는지 보고 따라하려고. 근데 보면 애견남들 되게 많더라고요. 본인의 애견남 타이틀 해가지고 영상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 좀 준비를 하면서 봤던 게 뭐 또 요즘 7의 남자, 10의 남자 이런 것도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죠? 그 7의 남자는 예를 들어서 뭐 키 175에 섬세하고 내 여자를 지키고 되게 말 따뜻하게 하고 친구 별로 없고 집에서 혼자 놀고. 근데 이제 10의 남자는 185에 정말 잘생겼는데 친구가 너무 많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내 여자보다는 친구들도 좋아하고 뭐 이런 거예요. 별론데? 극과 극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7의 남자 더 좋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요? 네, 그럼요. 그리고 7의 남자인데 그거보다 좀 더 키가 작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7의 그것도 남자. 남자죠. 그럼 6의 남자라고. 아니 근데 왜 7의 남자고 왜 10의 남자예요? 그거잖아요. 원래 다 갇힌 사람이 10의 남자고 거기서 살짝 뭔가 좀 맞아요. 아쉬운 사람이 네. 7의 남자. 10점 만점 뭐 이런 맞아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남자인 건데 막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냐면 그렇게까지는 아닌 그런 남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뭔가 좀 아쉬웠고 그쵸. 서운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너무 그 존잘남보다는 훈남을 좋아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럴 수 있죠. 너무 완벽하면 자기 감당이 어렵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송강과 정봉이 같은 느낌?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송강은 불안해서라도 못 만나겠고 안재홍 정도는 관리하니까 또 괜찮은데 불안할 정도는 아니니까 오히려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10의 남자를 선호하는 여자가 많이 없다. 오히려 그리고 애견남을 더 선호하는 여자가 생각보다 많다.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그리고 연애 스타일을 말씀 안 드려가지고 애견남은 일단은 대시보다는 받는 쪽이 좀 편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애견남? 네. 한숨을 왜 자꾸 크게 쉬는지. 대시가 뭐 쉽진 않죠. 네. 좀 섬세하고 공감적인 교류를 중시하고 애교나 감성적인 소통에 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 애인을 오래 잊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감정의 여운이 길게 남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뭐야 이 허탈한 재밌다. 네. 무슨 말 해야 될지 너무 지금 좀 전곡을 찔린 다들 느낌인 건가? 아무튼 넘어가서 테토녀. 저랑 이제 쿠제이님이 둘 다 테토녀인데 테토녀의 성격은 좀 도전적이다. 그리고 좀 활발한 편이고 독립심이 강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비교적 단순한 사고 구조를 갖고 있고 확실히 맞고 아닌데. 그리고 활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맞네. 그리고 이제 좀 주눅들거나 기가 죽는 편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감성보다는 현실에 더 가까운 사고 방식을 가졌고 연애보다는 본인의 일에 몰입하는 시기가 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적 특성이라고 하면은 뭐 프릴, 레이스, 발레 코어 스타일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보고 조금 맞다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주로 프릴은 뭐죠? 레이스 같은 레이스 같은 거. 공주한 거. 그것도 확실히 맞네요. 그리고 스트릿 패션이나 힙한 스타일이 좀 더 맞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행이 좀 차분하거나 여성스럽지는 못하고 주로 좀 이성과의 좀 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이 더 익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 스타일 같은 경우는 유독 여성스러운 남성에게 호감이나 접근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세요? 그리고 본인은 좀 대체로 남성적인 남자에게 끌리는 경향이 많이 있고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나 성취를 향한 집중력 이런 거에서 좀 이제는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애견녀 같은 경우는 뭐 그 반대죠. 다들 알만한 대부분의 이제는 상대의 대시를 받아서 시작하는 관계가 많고 절대 다가가지 않는 스타일. 그리고 애견남을 유독 선호하고 감성적이고 미소년스러운 이미지 남성에게 끌린다. 그리고 여성스럽고 되게 클래식한 스타일을 많이 좋아하고 잘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약간 애견남 약간 그냥 너무 옛날 비교인데 애견남이 딱 샤이니 같고 테토남이 딱 2PM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옛날 비유. 옛날 비유. 우리 근데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했어. 근데 이제 이런 좀 설명을 쭉 듣다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그 알파 메일, 알파 피메일이었나요? 그렇죠. 알파 메일. 그 이제 말이 좀 떠오를 수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테토남은 테스토스테론적 자질이 드러나는 성향을 가진 남성을 뜻할 뿐이지 뭔가 이 알파멜은 그때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사회적 서열이 거의 상위급이죠. 그렇죠. 완전 우월한 존재였죠, 사실 알파가. 이건 성격 유형이 아니라 알파메일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위계적 구분에서의 최상위를 차지하는 게 알파메일이었고. 근데 알파메일은 테토남의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모든 테토남이 알파메일은 아닐 건데 많은 알파메일들이 테토남일 것 같아요. 뭔가 필요 충분 조건에서 무리의 우위에 서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 말씀을 하시는군요. 죄송해요. 잘라주세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었나요?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그 말은 안 나오게 좀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테토남이 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럴 확률이 크니까. 그럴 확률이 보통 크다고 이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근데 흔한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몸이 좋으면 테토남인가? 아닙니다. 아닌 것. 애견남이 미적으로 근육을 많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 이거는 스타일링만으로 유형을 판단하는 건 오해라고 합니다. 이건 성격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패션, 뭐 헤어스타일, 체형 등 외형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좀 행동 양식이나 연애하는 스타일에서 나오는 게 이런 특징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 아까 말했던 그 연애 먹이 사슬로 판단을 하면 사실 무조건 아까 그 미스터 추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일방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오해는 할 수 있지만 그건 또 아니라고는 해요. 결국에는 되게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다 인정한다라고 해서 뭔가 꼭 애견녀가 애견남을 뭔가 선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자신의 호르몬 성향과 상관없이 다양한 유형에 끌릴 수도 있고 또 이제 같이 지내다 보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좀 재미로 보기 위한 하나의 성격 테스트여가지고 이건 그냥 밈으로만 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좀 말이 없어지는 미스터 준 듣고 있어요. 아니 내가 헷갈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애견남 애견녀, 테토남 테토녀의 이 정의는 결국 뭘 위해 한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이거를 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그거 같아요. 이거를 기원을 만든 그 이상수 씨가 왜 난 자꾸 연애에서 실패를 할까? 이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분석하다가 이제 본인은 나는 애견녀다. 이런 걸 이렇게 뭔가 워딩으로 좀 규정 지으면서 나의 연애사를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만든 하나의 그냥 글이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되게 공감을 하면서 이게 밈화된 거라고 합니다. 연애에 대한 행동 양식을 그냥 구한 거군요. 근데 막 살다 보면 자기 혼자 막 통찰력이 생겨가지고 막 그럴 때 있죠. 이게 막 이래서 이랬구나 이러면서 막 자기 이론 세울 때 있잖아요. 근데 약간 이분의 이론이 좀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어색하지 않은 게 예전에도 막 어린 때 막 여자애들한테 넌 장군감이다 막 이렇게 많은 말도 하고 그쵸. 막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애견녀, 테토녀 이런 식으로 조금 말리 하나 씌워진 거지. 되게 다들 그냥 뭐 여성스러운 남자도 있고 남성스러운 여자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하나의 양식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무슨 남, 무슨 여. 저도 이 테토남, 테토남 애견남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뭐냐고 물었을 때 그 설명이 예전을 따지면 육식남, 초식남 같은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네. 그런 거구나라고 알게 됐고 오히려 역으로 요즘의 세대들은 초식남, 육식남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게 뭐야라고 하면 그거 테토남, 애견남 같은 거야라고 하면 이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통의 방법이네. 그러니까 정말 비슷한 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름만 갈아서 밈이 돌아오. 그러게요. 초식도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아까 그 다른 유형의 대표적인 연예인은 또 없나요? 애견남의 대표 유형이요?
애견남 한번 저희가 테토녀는 뭐 테토녀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약간 걸크러쉬로 활동하는 애견남 혹시 조건 같은 님? 에이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조건 씨가 자기 관리 엄청 많이 한다면서요. 조건 씨는 애견남일 것 같은데 꼭 조건 정도 돼야 애견남인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막 성시경 이런 사람도 애견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감성적이고 그쵸. 전 박보검 씨도 애견남 같은 스타일이라 생각해요. 박보검 씨는 그런 것 같아요. 박보검 씨도 되게 애견남 감수성이 스타일이고. 많고 여자랑 얘기해도 감정을 잘 이해를 해주고 이런 느낌인 거니까. 테토녀라고 하면은 차은우는 뭘까? 갑자기. 차은우. 이 또한 밈이다. 차은우는 그냥 차은우 역시. 오늘 1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의미가 없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차은우는 다 필요 없다. 네, 아무튼 저도 사실 이 밈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누군가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땡땡님은 테토녀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뭔데 이러니까 테토녀 맞네. 이렇게 하는 걸 듣고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사람에 따라서 나는 여성적인 뭐 미를 추구하는데 누가 테토녀라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내 추구미랑 다르면 그렇죠. 내 추구미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주변에 얘기할 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아까 안 그러셨잖아요. 조심해. 제가 아까 처음에 분명히 테토남이라고 제가 추구미를 말씀드렸는데 전혀 반영을 안 하셨잖아요. 네, 아무튼. 근데 뭔가 딱 이 유형에 들어맞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딱 맞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은 최근에 그 에일리님이 그 솔로주역 나오셨던 남자분이랑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딱 지금 생각나는 그 남자분 진짜 애견남인 것 같고 에일리님이 진짜 테토녀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긴 하다. 뭔가 딱 들어맞는 사람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테토남은 진짜 많이 없다 생각했던 게 전 테토남의 기준은 이제 추성훈님 정도 돼야지 테토남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생각보다 좀 남성분들 되게 감성적인 분들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오히려 저는 대부분이 다 애견남일 거라 생각은 하긴 했어요. 달선비님은 그럼 테토남인가요? 제 생각엔 무조건 테토남이에요. 그냥 달선비 같아요. 달선비는 너무 차은우급이에요? 아니요. 너무 올려치기 아니에요 이거? 굳이 애견남, 테토남으로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애견남도 아닌 것 같고.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거 아닐까요? 스카남. 그런 것 같습니다. 호풍남으로. 네, 아무튼 오늘의 밈은 다들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고 다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도 재밌는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섹시 미.